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뻐근해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서 있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 이제 내 힘으로 오래 걷기는 틀렸구나 하고 혹시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청춘 시청자 여러분. 정형도수 물리치료 사회자 재활 전문가 강도윤입니다. 제가 병원 재활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비수술로 다시 걷게 해드린 협착증 환자분들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모두 여러분처럼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봤지만 조금만 걸으면 다시 다리가 마비되듯,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상태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운동들이 오히려 다리로 가는 혈류를 꽉 막아버리는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협착증을 고치려면 허리뼈만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골반부터 엉덩이, 허벅지를 거쳐 종아리까지 꽉 막혀 있는 다리 혈액순환의 길을 정확한 순서대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의 멈춘 다리를 다시 깨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딱 3가지 동작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저 편안한 방바닥이나 침대만 있으면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은 전혀 유발하지 않으면서 막힌 하체의 혈류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과학적인 재활 루틴입니다. 이 3단계 회복 루틴을 딱 2주만 따라하시면 두 발로 원하는 곳을 마음껏 걸어다니며 손주들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던 그 활기찬 일상을 반드시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강도윤이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재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내 다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끝까지 실천해서 반드시 내 힘으로 걸어보겠다는 댓글에 시작이라는 단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청춘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도대체 왜 다리를 이토록 아프게 만드는지 그 본질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접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열의 9은 협착증을 허리뼈가 완전히 망가져서 생긴 병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협착증의 진짜 문제는 허리 자체가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척추관 속에는 다리까지 길게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경줄기가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경이 단순히 아프고 저린 통증 신호만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경은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다리 혈관을 넓혔다 좁혔다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펌프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위에서 꾹 눌려버리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액 공급이 뚝 끊기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터질 것 같고 산소가 부족해서 저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저 멀리 밭이 넓고 좋아도 물이 지나가는 수도관 중간을 돌덩이가 꾹 누르고 있으면 정작 물이 필요한 논밭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땅이 바짝 말라버릴 것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의 다리 상태가 지금 바로 이 말라버린 땅과 같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기보다는 다리로 가는 혈류가 꽉 막혀서 다리를 움직이는 기능의 스위치가 잠시 꺼진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수도관을 누르고 있는 돌덩이를 치우고 혈류만 다시 통하게 해주면 여러분의 다리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다리를 고쳐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매일같이 하시는 운동들이 오히려 척추관을 더 좁게 만들고 다리 혈류를 차단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실수가 바로 걷기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걷기가 최고다, 밖으로 나가서 무조건 걸어라 하니까 아프고 저려도 억지로 참고 걸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유모차나 보행기에 의지해서 허리를 잔뜩 숙이고 걸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굽힌 자세로 오래 걸으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척추관 주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굳어지면서 척추관을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신경이 더 눌리고 다리로 가는 혈류는 더 막히게 되는 무서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실수는 허리가 아프니까 스트레칭을 하신다며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발끝을 닿게 하는 동작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척추관이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잠시 통증을 가려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매일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스트레칭만 하시면 허리 뒤쪽에서 척추를 똑바로 받쳐줘야 하는 소중한 근육들이 힘을 잃고 점점 더 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허리는 더 굽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똑바로 서서 단 5분도 버티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나중에는 허리를 펴고 싶어도 도저히 펴지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정확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척추를 더 망가뜨리는 일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허리뼈만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골반에서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내려가는 하체의 혈액순환기를 정확한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아서 어느 한 곳이 막히면 그 뒤로 가는 모든 길이 전부 마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운동을 무리하게 많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순서에 맞춰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만 하면 잠겨있던 다리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수해드릴 3단계 회복 루틴이 바로 이러한 인체 해부학적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관절 스트레칭을 통해 하체의 긴장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하체 혈류의 가장 큰 길목인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마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 골반을 앞으로 잡아당겨 척추와 무릎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뭉친 부위를 정확하게 풀어주어 골반의 정렬을 바르게 정돈할 것입니다. 자세가 바로 잡히면 허리 통증은 마법처럼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하체의 혈류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하체의 중심인 엉덩이에서 혈액순환이 뚝 끊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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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어 있는 엉덩이 근육의 펌프를 다시 깨워 다리 전체로 혈액을 강하게 밀어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순서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동작들은 통증을 유발하는 무리한 자세가 단 하나도 없으며 고령의 어르신들도 관절 부담 없이 아주 안전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재활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하체의 잠긴 문을 열어줄 첫 번째 단계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의 핵심 목적은 골반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뒤쪽까지 단단하게 이어지는 거대한 근육들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체의 대동맥과 굵은 신경줄기가 지나가는 이 길목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걷기 운동을 해도 하체 혈액순환이 절대로 원활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다리가 아프다 보니 오래 앉아 계시거나 걷는 양이 줄어들면서 이 근육들이 굳어버리면 골반이 뒤로 툭 말려 내려가고 그 영향으로 허리는 앞으로 더 구부정하게 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단단하게 굳은 길목을 유연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막혀있던 혈액이 다리 끝까지 시원하게 흐를 수 있도록 넓은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십시오. 딱딱한 맨바닥보다는 푹신한 요가 매트나 두꺼운 이불을 깔고 하시는 것이 정형외과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등을 대고 편안하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시면 됩니다. 양손은 몸 옆에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어깨와 목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탁 빼주십시오. 이때 처음 누웠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뜨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이니 지극히 정상입니다. 일부러 허리를 바닥에 꾹 붙이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지그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 곧게 펴서 그대로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반대쪽 다리가 바닥에서 붕 떠오르면 골반이 제대로 스트레칭 되지 않습니다. 바닥에 딱 붙여 중심을 잡아주셔야 고관절이 올바르게 풀립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실 때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부드럽게 당겨주십시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가 기분 좋게 뻐근한 느낌 혹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편안하게 늘어난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속으로 최소 20초에서 30초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멈추지 않고 계속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숨을 훅 하고 참아버리면 근육은 절대로 이완되지 않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가볍게 내쉬면서 자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셨다면 당겼던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2회씩 차분하게 반복해 주십시오.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하시면 엉덩이 뒤쪽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무언가 찌릿하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늘어나는 흐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부위가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던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메인 통로입니다. 협착증으로 위에서 신경이 눌리면 바로 이 좌골신경 통로를 따라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이 뻗쳐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길목을 매일 부드럽게 늘려주면 신경을 압박하던 주변 근육의 긴장이 스르륵 완화되면서 마침내 다리로 가는 혈류가 기분 좋게 도우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고관절 스트레칭 단계를 일상에서 안전하게 하실 때 2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정립한 강도윤 소장의 5가지 핵심 재활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효과에 욕심내어 무리하지 마십시오. 재활 스트레칭은 뇌와 근육이 안도감을 느껴야 풀리는 과학입니다. 찢어지듯 아픈 통증이 아니라 부드럽게 당기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니 즉시 동작을 멈추고 다리를 당기는 범위를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반동을 주며 튕기듯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다리를 툭툭 튕기며 빠르게 움직이면 근육은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하게 수축해버리고 관절이 다칠 수 있습니다. 시계추가 움직이듯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늘어난 자세를 가만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호흡을 절대 참지 마십시오. 스트레칭 할 때는 호흡이 절반입니다. 힘이 들어간다고 숨을 후하고 참아버리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단단하던 하체 근육이 마법처럼 스르륵 이완되니 깊고 편안한 호흡을 끝까지 유지해 주십시오. 넷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시작하셔야 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근육과 관절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갑자기 다리를 크게 당기면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아주 작은 범위부터 몸을 달래주듯 천천히 깨워주십시오.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만약 몸이 너무 굳어 있다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핫팩으로 엉덩이를 따뜻하게 찜질해 주신 다음에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고관절 스트레칭 하나만 올바르게 해주셔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즉각적으로 다리가 가벼워지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꽉 뭉쳐있던 하체의 길목이 풀리면서 발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들은 침대에서 인사를 건네듯이 동작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실 때 몸이 놀라울 정도로 한결 가벼우실 겁니다. 잠자는 동안 굳어있던 관절에 윤활유를 채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이 동작을 해주시면 편안한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종일 활동하며 쌓인 하체의 피로와 긴장을 깨끗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밤마다 다리가 쥐가 나거나 저려서 잠을 설치던 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루 중에 너무 바빠서 3가지 동작을 다 할 시간이 없다면 다른 것은 못 하시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이 고관절 스트레칭만큼은 꼭 챙겨서 해주실 수 이것 하나만 꾸준히 반복하셔도 여러분의 하체 건강을 지키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체의 단단한 긴장을 풀어서 맑은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다면 이제는 골반과 허리에 비틀어진 정렬을 완벽하게 바로잡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우리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반뼈에서 시작해서 무릎 아래까지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과 무릎 양쪽 관절 모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하체의 중심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래 앉아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고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고무줄이 잡아당기듯 골반을 앞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툭 기울어지면서 우리 허리는 척추관을 협착증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압박이 가해지면 척추관 속의 신경은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꽉 눌려 심한 통증과 다리마비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기울었던 골반이 마법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고 허리에 가해지던 무거운 부담이 사라지면서 척추관 내부의 압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골반이 바로 서면 무릎 앞쪽에 가해지던 압력도 함께 낮아져서 어르신들을 괴롭히던 무릎 통증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형병원 재활센터장으로 있을 때도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프다고 찾아오신 협착증 환자분들의 허벅지 앞쪽 근육만 제대로 풀어드렸는데도 두 가지 통증이 한 번에 씻은 듯이 줄어드는 임상 사례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학계의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이 허벅지 앞쪽 근육은 비수술 재활 치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치료점입니다. 자, 그럼 이 소중한 부위를 어떻게 마사지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받이가 있는 편안한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십시오. 양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쪽 손으로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앞쪽 고관절 부위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손끝에 딱딱하게 걸리는 뼈가 하나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골반뼈입니다. 그 골반뼈에서부터 무릎 쪽을 향해 손가락을 타고 지그시 내려가 보십시오. 골반에서 무릎으로 내려가는 전체 길이를 3등분 했을 때 맨 위쪽에서 3분의 1가량 되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골반뼈에서 손바닥 2개 정도 두께만큼 아래로 내려간 부위입니다.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할 마사지 부위입니다. 그 부위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보시면 유독 다른 곳보다 찌릿하고 딱딱하게 뭉쳐서 아픈 느낌이 드는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찾으셨다면 이제 엄지손가락에 가만히 힘을 실어 그 부위를 꾹 눌러주십시오.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 아프면서도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압력이 가장 좋습니다.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십시오. 마치 단단한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주무르듯이 결을 따라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십시오. 마치 단단한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주무르듯이 결을 따라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단단한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주무르듯이 결을 따라 천천히 근육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마사지를 하시다 보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속근육이 점차 말랑말랑하게 풀리는 기분 좋은 변화가 손끝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쪽 다리를 1분에서 2분 정도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1분에서 2분간 마사지 해주십시오. 양쪽 합쳐서 하루에 단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사지를 하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시고 맑은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셔야 근육 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이완됩니다.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여러분의 몸에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골반의 정렬이 기적처럼 바로 잡힙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골반을 앞으로 사정없이 잡아당기던 허벅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 앞으로 삐딱하게 기울어 있던 골반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골반이 바로 서면 그 위에 얹혀있는 척추뼈 역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똑바로 펴지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척추관 내부를 강하게 압박하던 비정상적인 압력이 줄어들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통로가 시원하게 확보됩니다. 둘째로 무릎에 가해지던 극심한 부담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으면 걸을 때마다 무릎 관절을 위로 강하게 압박하여 연골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로 부드럽게 풀어주면 무릎 관절 사이의 공간이 편안하게 넓어지면서 걸을 때마다 시큰거리고 덜커덕거리던 무릎 통증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을. 이 부위를 마사지로 부드럽게 풀어주면 무릎 관절 사이의 공간이 편안하게 넓어지면서. 셋째로 하체의 혈액순환이 폭포수처럼 개선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은 그 속을 지나가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사지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잠겨있던 혈관들이 활짝 열리면서 그동안 피가 통하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리던 발끝까지 따뜻하고 맑은 혈액이 기분 좋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 이 부위를 누르시면 윽소리가 날 정도로 뻐근하고 아픈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통증은 그만큼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꽁꽁 뭉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부드럽게 마사지를 반복하시다 보면 신기하게도 4일째, 5일째가 될수록 딱딱하던 근육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누를 때 느껴지던 통증도 점차 시원한 자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손가락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어 세게 누른다고 해서 근육이 더 빨리 풀어지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재활 방법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허벅지 앞쪽의 위에서 3분의 1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보시는 겁니다. 이 쉬운 동작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딱 2번만 양쪽 다리 각각 1분에서 2분씩만 투자해 주십시오. 딱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달라지고 무릎과 다리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의자에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틈틈이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계속 수축하게 만들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풀어주셔야 혈액순환이 막히지 않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시기 직전에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워밍업 효과가 있습니다. 걸어가기 전에 하체 정렬을 담당하는 근육을 미리 유연하게 풀어놓으면 걸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유지가 되어 척추 부담을 줄이고 다리 저림 없이 훨씬 더 멀리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 허벅지 마사지는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정형외과 재활치료실의 어떤 고가 장비보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별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구도 필요 없으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손쉽게 하루의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체의 단단한 긴장을 풀어 혈액이 흐를 길을 열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허벅지 앞쪽을 풀어 골반과 허리의 정렬을 바르게 잡아두었습니다. 하체의 준비 작업을 아주 철저하게 마쳤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힘차게 폭발시켜줄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엉덩이 중심 하체 혈류 활성 동작입니다. 앞선 2단계에서 도로를 닦고 이정표를 세웠다면 이번 단계는 다리 끝까지 피를 보내주는 강력한 엔진 펌프를 가동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재활센터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늘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척추에서 흘러나온 굵은 신경과 혈관들은 예외 없이 엉덩이 근육이라는 거대한 터널을 거쳐서 허벅지와 종아리, 발끝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협착증으로 인해 위에서 신경이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엉덩이 근육은 급격하게 힘을 잃고 쪼그라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체의 가장 큰 펌프가 멈춰서 버리니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나듯 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형외과적으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듯 허리를 과도하게 꺾거나 다리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운동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허리가 뒤로 꺾이는 순간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더 꽉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강도윤 소장이 알려드릴 재활 운동은 다리를 높이 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허리는 완벽하게 고정해 둔 채 뒤꿈치로 벽을 지그시 밀어낸다는 과학적인 감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 없이 오직 엉덩이 근육만 쏙쏙 깨워주는 검증된 방법이니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십시오.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바닥에 엎드려 주시면 됩니다. 꼭 요가 매트나 두툼한 이불을 깔아서 몸을 보호해 주십시오.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가볍게 포개어 이마를 손등 위에 베개처럼 편안하게 올려놓으십시오. 얼굴을 편안하게 손등에 대고 계시면 목이나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는 여러분의 어깨 너비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좁게 모으거나 과하게 벌리면 골반에 무리가 가니 가장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간격으로 벌리시면 준비는 끝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한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보십시오. 군대에서 경례하듯 90도로 직각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고 절반 정도인 45도 각도로 힘을 빼고 편안하게 구부리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동작입니다. 그 상태에서 구부린 다리의 뒤꿈치를 천장 쪽을 향해 지그시 밀어 올려 보십시오. 다리가 올라가는 높이는 바닥에서 고작 10cm에서 15cm 정도, 손바닥 한 개 두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리를 높이 들려고 하면 허리가 과하게 꺾여서 통증이 생기지만 뒤꿈치로 천장을 지그시 밀어 올린다는 느낌에 집중하시면 허리는 가만히 있고 오직 엉덩이 근육에만 단단하게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 단단해진 느낌이 맞습니다. 멈춰있던 엉덩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체의 맑은 혈액들을 다리 아래쪽으로 강하게 뿜어내고 3초가 지나면 다리를 바닥으로 내리시는데 이때 툭 떨어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버텨가며 천천히 제어하며 내려놓으셔야 근육 속 깊은 곳까지 재활 자극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내려놓으신 후에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8회에서 10회씩 차분하게 반복해 주십시오. 이 엉덩이 하체 혈류 활성 동작을 하실 때 척추 부상 없이 완벽한 재활 효과를 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도윤 소장의 첫째, 허리가 절대로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배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과도하게 밑으로 처지거나 뒤로 젖혀지면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배를 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위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배에 살짝 힘을 주십시오. 허리는 단단하게 수평을 유지한 채 오직 엉덩이 힘만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리를 휙휙 들어 올리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재활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천천히 조절하면서 뒤꿈치를 밀어 올리고 내려올 때도 엉덩이 힘을 유지하며 지그시 내려놓아야 속근육까지 혈류가 힘차게 공급됩니다. 셋째, 숨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호흡하십시오. 뒤꿈치를 천장으로 밀어 올리며 엉덩이에 힘을 줄 때 입으로 숨을 후하고 편안하게 내쉬고 다리를 내릴 때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넷째, 목과 어깨에 절대 힘을 주지 마십시오. 다리를 들 때 나도 모르게 상체가 긴장해서 목덜미나 어깨를 뻣뻣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굴은 손등 위에 아주 편안하게 맡겨두시고 상체의 힘은 완전히 빼주셔야 부작용 없이 하체만 쏙쏙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엉덩이 깨우기 동작의 임상적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잠들어 있던 거대한 엉덩이 근육이 다시 펌프질을 시작하면 그 부위로 하체의 모든 혈액이 일시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가득 모인 맑은 혈액들은 동작이 반복되면서 막혀있던 하체 혈관들을 강한 압력으로 시원하게 열어젖히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지나 발끝까지 아주 힘차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 같아 10분도 못 걸으시던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밖으로 나가기 전 딱 5분만이 동작을 하고 나가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다리 저림이 훨씬 덜하고 평소 걷던 거리의 2배 이상을 주저앉지 않고 한 번에 편안하게 걸어갔다 왔다고 기뻐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던 기억이 선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이 약해지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허리와 무릎 관절이 그 무게를 고스란히 대신 짊어져야 하므로 척추관이 더 빨리 망가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엉덩이 근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단하게 깨워 놓으시면 걸을 때마다 허리와 무릎으로 가던 엄청난 충격을 엉덩이가 스펀지처럼 대신 흡수해 줍니다. 자연스럽게 척추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걸음걸이가 똑바로 좋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아주 멀리까지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평생 보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다리를 다시 살려줄 소중한 3가지 재활 동작을 모두 완벽하게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동작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실천해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직접 짜드리던 맞춤형 통합 루틴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루틴을 언제 실천해야 내 몸에 막힌 혈류가 가장 시원하게 뚫릴까요? 22년차 재활 전문가인 제가 추천해드리는 최적의 타이밍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타이밍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난 직후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는 온몸의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에 하체의 혈액순환이 아주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협착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자고 일어난 직후인 아침 시간에 유독 허리가 통나무처럼 뻣뻣하고 다리가 축 처지게 무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척추관 주변 근육과 관절이 차갑게 굳어버린 데다가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때 침대나 방바닥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3단계 회복 루틴을 순서대로 해주시면 하루의 시작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아침 루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눈을 뜨면 무리해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나 바닥에 누운 채로 편안하게 호흡하며 1단계 고관절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십시오.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며 엉덩이 뒤쪽 좌골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동작을 차분하게 3분 정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차갑게 굳어있던 하체의 메인 도로가 풀리면서 신선한 혈액이 아래로 흐를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 몸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자리에 일어나 침대 모서리나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2단계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골반뼈 아래 3분의 1 지점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좌우로 문지르며 양쪽 다리 각각 1분에서 2분씩 총 3분간 정성스럽게 풀어주십시오. 골반의 정렬을 바르게 정돈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바닥에 편안하게 엎드려 3단계 엉덩이 중심 하체 혈류 활성 동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마를 손등에 대고 무릎을 구부린 채 뒤꿈치를 천장으로 지그시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8회에서 10회씩 이건 역시 3분에서 4분 정도만 가볍게 집중해 주십시오. 잠들어 있던 엉덩이 엔진 펌프가 힘차게 가동되면서 막혀있던 허벅지와 종아리, 발끝까지 맑은 혈액이 뿜어져 나갑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10분의 재활 루틴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 허리와 다리에 가해지는 통증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강도윤 소장이 추천해드리는 2번째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시기 전후입니다. 평소에 다리를 고쳐보겠다고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걸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체가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걸으면 금세 통증이 오지만 걷기 전에 이 루틴을 미리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재활 워밍업 효과가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유연해지고 혈액 공급이 충분히 충전된 상태에서 걸으면 평소보다 다리 저림 없이 훨씬 더 오랫동안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다면 다른 것은 빼놓더라도 2단계 허벅지 앞쪽 마사지와 3단계 엉덩이 깨우기 동작만큼은 꼭 5분 동안이라도 하고 나가십시오. 이 2가지만 챙기셔도 골반이 똑바로 서고 엉덩이 펌프가 돌아가기 때문에 걷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하는 스트레칭은 걸으면서 긴장했던 하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주 훌륭한 쿨다운 역할을 합니다. 지친 하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어야 다음날 걸을 때도 통증 없이 가뿐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중에 이 2가지 타이밍을 다 맞추기 어렵고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난다면 저는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1~2시간 전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온종일 밖에서 활동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와 다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묵직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 피로를 풀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밤새 근육이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잠들기 전이 10분 루틴으로 하체의 피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밤마다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잠을 설치던 분들도 거짓말처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새 피가 잘 통하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특유의 뻣뻣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3단계 회복 루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활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차례대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안전하게 받아들이도록 몸을 빌드업해주는 정밀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체의 메인 도로를 먼저 시원하게 풀고 비틀어진 골반의 정렬을 바르게 맞춘 뒤 마지막에 엉덩이 엔진으로 혈류를 힘차게 활성화하는 이 순서야말로 인체 해부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의 정석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마음만 앞서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2, 3일 동안은 한 동작씩 천천히 몸에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동작이 내 몸에 편안하게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전체 루틴을 하나로 연결해서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면 10분 안에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끝나고 몸이 먼저 시원함을 기억해서 매일 스스로 이 루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운동 루틴을 일상에서 실천하실 때 부작용 없이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일상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정립한 강도윤 소장의 4가지 핵심 지침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지침은 통증이 생기면 그 즉시 미련 없이 동작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회복 루틴의 모든 동작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재활 운동입니다. 만약 어떤 동작을 따라하다가 허리나 다리에 찌릿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니 그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허벅지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나 엉덩이 근육이 묵직하게 뻐근한 자극은 아주 좋은 신호이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잘못되고 있답니다. 허벅지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나 엉덩이 근육이 묵직하게 뻐근한 자극은 아주 좋은 신호이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 그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허벅지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나 엉덩이 근육이 묵직하게 뻐근한 자극은 아주 좋은 신호이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 가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 그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허벅지가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나 엉덩이 근육이 묵직하게 뻐근한 자극은 아주 좋은 신호이지만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 잘못되고 있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사람마다 좁아진 모양과 신경이 눌린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아무리 좋은 동작도 내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아픈 것을 참아가며 운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내 몸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움직임의 범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절대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재활 루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극을 목표 근육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빨리 다리 저림을 고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횟수를 무리하게 늘리거나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면 오히려 척추 관절에 염증이 생겨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범위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하시고 몸이 차츰 적응해 나감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듯 급하게 하는 운동은 척추를 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모든 동작을 하는 동안 호흡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힘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을 꾹 닫고 숨을 참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숨을 훅 하고 참아버리면 우리 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고 온몸의 근육과 혈관이 더 단단하게 긴장해버립니다.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숨을 참는 행위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멈추더라도 내 호흡만큼은 끊기지 않도록 코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유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침은 꾸준함이 모든 치료를 이긴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숨을 쉬듯 꾸준하게 반복해 주셔야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이 비로소 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서 이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게 맞나 싶고 낙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년차 베테랑인 저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2주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2주차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지고 밖에서 주저앉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년 동안 대형 병원 재활센터를 책임지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마주해온 전문가로서 언제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단계 회복 루틴은 협착증 증상을 집에서 안전하게 완화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위험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내 몸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집에서 하는 운동 단계를 넘어선 것이니.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걷는 거리가 자꾸만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3단계 회복 루틴을 2주에서 4주 이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실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보행거리가 전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저번 주보다 30m, 50m도 못 가고 자꾸만 주저앉게 된다면 척추관의 협착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뼈와 인대에 완전히 꽉 막혀서 물리적인 재활 공간이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즉각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나 대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거나 나도 모르게 속옷에 지려버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넘어 우리 몸의 배설을 담당하는 중추신경까지 심각하게 눌리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방치하면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이 증상이 보인다면 그 즉시 하던 운동을 모두 멈추시고 곧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저리고 당기는 통증을 넘어서 걸을 때마다 한쪽 발끝이 바닥에 툭툭 걸리거나 발가락과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슬리퍼를 신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벗겨지거나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게 된다면 다리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의 손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하더라도 힘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밤에 자려고 누워도 통증 때문에 잠을 전혀 못 자는 경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특징은 서거나 걸을 때는 아프지만 자리에 누워서 쉬면 척추관이 넓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워서 아무리 편한 자세를 취해도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밤새 통증 때문에 눈 한 번 붙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단순한 협착증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뼈 자체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 진통제만 드시며 이 4가지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나 가벼운 저림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봐온 치료사로서 진심으로 당부드리건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운 걷는 다리를 되살리는 3단계 회복 루틴을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운 채로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며 엉덩이 뒤쪽 좌골 신경 통로를 풀어주는 동작을 약 3분간 진행해 주십시오. 2단계는 허벅지 앞쪽 마사지하여 골반과 허리의 정렬을 바로잡는 단계입니다. 의자에 앉아 골반뼈 아래 3분의 1 지점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좌우로 문지르며 양쪽 다리 각각 1분에서 2분씩 총 3분간 정성스럽게 풀어주십시오. 바닥에 편안하게 엎드려 한쪽 무릎을 구부린 채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힘껏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8회에서 10회씩 약 3, 4분 정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재활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서에 맞춰
딱 10분씩만 투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무리해서 편안하게 호흡하며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왔고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못 걷는 것이라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22년 동안 재활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비수술로 다시 걷게 해드린 저 강도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협착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 맞지 않는 잘못된 움직임과 단단한 긴장이 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동작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숨을 쉬듯 당연하게 반복해 보십시오. 단단하게 굳어있던 하체의 문이 열리고 맑은 혈류가 다리 끝까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동작을 2주일 후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한 달 후면 밖에서 주저앉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거리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2발로 원하는 곳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인생의 진짜 청춘을 만끽하시는 그날까지 저 강도윤 소장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꼭 실천해 보겠다는 다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다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몸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유익한 재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건강한 걸음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